안녕하세요. 집단지성 새로운 MC 기린만입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스튜디오 밖에서 보다 재밌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난리가 난 잠삼대청의 그 중심 잠실에 나왔습니다. 잠실 어디냐고요? 바로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리센츠 아파트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두 발로 뛰면서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고! 잠실 리센츠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잠실 리센츠 역사로 가려면 우리가 88 올림픽으로 갑니다. 올림픽 더 이전으로 가면은 뽕나무, 배밭 이런 게 되게 많았고요. 문화재가 많았죠. 그래서 전혀 미개발 지역,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고양군이었습니다. 고양군이었는데 70년대 이제 영동 대개발을 해서 강남이 개발이 됩니다. 강남 개발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강남구로 편입이 되다가 강남구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강동구로 들어왔다가 강동구에서 88 올림픽 할 때 1988년도에 현재의 송파구가 이제 모습이 탄생을 하고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잠실이잖아요. 그냥 서울시의 하나의 땅 같죠? 원래는 여기가 섬이었습니다. 여의도 같은 섬, 잠실도였는데 1963년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강을 메우게 되죠. 송파강이 있었는데 송파강을 메우고 남는 물이 지금의 석촌호수가 되었고요. 아파트는 1970년대부터 개발해서 80년대 우리 88 올림픽 하면서 본격적으로 잠실 시대가 열렸습니다. 리센츠 단지 이제 장점 한번 찝어주세요. 리센츠가 우리 엘리트라고 하죠. 잠실의 기존의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잠실 주공 1단지가 엘스, 2단지가 리센츠, 3단지가 트리지움, 4단지가 레이크팰리스, 그리고 잠실 시형 아파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동시에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정도에 동시에 2만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그때 난리가 났죠. 송파구, 강남구 전세 매매 모두 다 출렁출렁 될 정도로 엄청나게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아파트가 엘리트라고 합니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인데 그 중에서도 엘스 리센츠가 이제 랜드마크입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 역을 끼고 있고 요즘 초품화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데 이 엘스 리센츠 아파트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모두 다 단지 안에 끼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최고로 높은 아파트입니다. 엘스 리센츠 누가 더 낫다? 어떤 분들은 리센츠가 최고다, 어떤 분들은 엘스가 최고다라고 하는데 가격은 비등비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호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가 낫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오늘은 리센츠 왔고요. 최근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풀리면서 호가가 전용 84 국평이라고 하죠. 3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30억 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소문이 나온 건지 오늘 두 발로 두 눈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몇 세대가 있는 거죠? 엘스 리센츠가 엄청난 대단지인데요. 엘스는 5678세대, 리센츠는 5563세대. 이 단지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미니 신도시급인데요. 두 개 단지를 합하면 10,000세대.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파크리오까지 합하면 2만 세대. 2만 세대면 우리가 보통 2만 세대 넘으면 신도시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잠실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 단지가 연합이 되어 있고 또 옆으로 가면 잠실주공 5단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빠졌으나 잠실주공 5단지가 또 재건축되게 되면 또 잠실의 랜드마크가 되겠죠. 새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쭉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 단지들은 어떻게 될까? 또 따라 올라가는 상호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면 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더 가격 탄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초, 중, 고를 품은 단지라고 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가 다 초, 중, 고 같은데.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 품은 학품 아파트입니다. 그냥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잠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 송파구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학교도 좋고 단지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굉장히 오래 거주하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초, 중, 고 이런 식으로 단지 내에 있으면은 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요즘 초품화 단지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사실 자녀가 어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교 보내기가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길 건널 때 안전할까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데 길을 건너지 않아도 단지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일단 학부모들이 너무나 좋아하고요. 이렇게 인기 학군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교가 중요하거든요. 중고등학교.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공부하기. 근데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단지 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뭐 집에 가서 맛있는 간식 먹어도 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공부 시간이 1분 1초가 중요한 요즘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좋은 아파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학고 나면은 제일 알아주는 데가 대치동이잖아요. 네. 거기랑 비교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된다 좀 이런 거 있을까요? 이게 사실 대치동이 넘버원이고요.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데가 대치동인데 대치동도 이제 학교도 좋고 학원가도 좋거든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대치동하고 하면 대치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대치동과 목동을 제외하고는 저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여기다 학원가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 갈 수는 없듯이 대치동, 목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저는 거의 뭐 최상급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집값인데 여기가 분양할 때는 7억대였대요. 맞아요. 전용 84가 국평이라고 하죠. 2008년에 7억 8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서 10억 이상 또 올라갔는데 2012년, 13년에 서울이 좀 안 좋았거든요. 침체기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도 기억을 나는데 제 아시는 분이 일본에 사시는 분인데 자녀가 서울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구하고 싶은데 집값 막 떨어져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사지 못했는데 일본에 있다가 자녀가 서울대 합격을 하니까 이제 집이 필요하니까 지하철 2호선 라인으로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딱 눈에 보인 곳이 바로 이 잠실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그때 얼마에 샀냐면 8억 7천에 샀거든요. 부럽습니다. 제가 샀어야 되는데 타임머신 있으면 저는 타고 그 시절로 2012년, 13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토화제가 풀리면서 엄청 여기가 주목을 받는데 그 잠산 대청에서도 여기가 특히 좀 주목받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강남 3구라고 하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인데 서초구, 강남구는 이미 가격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한 의사, 변호사, 전문직들 부부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초구, 강남구는요. 송파구는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가격대도 전용 84가 20억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강남 3구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풀렸잖아요. 족쇄가 풀리다 보니 반포 원베일리가 뭐 50억 60억 이렇게 거래됐다라고 하니까 이 지역들이 이제 탄력을 받는 거고요. 마지막 남은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전문직이 갈 수 있는 이 지역마저도 이제 30억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3구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강남이다라는 자신감을 넘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지금 가격 어느 정도인지 저희 한번 보러 가볼까요? 현장 부동산 들러서 한번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잠실이. 네. 정말 난리가 났는지. 문의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네. 문의가요? 네, 문의가 평소에 몇 건 있는 게 얼마 정도? 평소에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매매 문의가 뭐 한 2건, 3건 정도였다. 그러면은 거의 한 5배에서 10배 정도 5배, 늘어난 것 10배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의는 그러니까 문의가 거래가, 늘어났다는 예. 얘기가 이제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네. 실제로 호가도 많이 올랐겠네요. 호가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기 전과 후로 비교를 했을 때 평 기준으로. 네, 33평 기준으로 한 1억 5천에서 2억 1억 정도는 5천, 2억 기본으로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현재 거의 20억대 이하는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30억 올라간 거예요? 네, 거의 뭐 이제 29억대 완전 정말 싸더라도 29억대 후반 정도고. 저층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로얄동 로얄층 한강뷰가 나오거나 네. 지하철역 가까운 제일 좋은 거는 호가 얼마 정도? 지금 한 32억에서 33억 정도. 33억까지도. 네, 3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2억 정도의 어쨌든 로얄 동층이 매물이 조금 있습니다. 네. 실제로 거래가 된 거는 확인된 거는 몇 억이 거래가 된 거예요? 일단은 뭐 요게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하긴 한데 네. 30억대 그 벽은 넘어섰습니다. 호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 네, 실제 30억 거래가 정도. 30억대 거래는 넘어섰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좋은 로얄 동층과 뭐 집안에 뭐 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겠죠. 예,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매물들이 30억이 넘게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저 진짜 궁금한 게 네. 어떤 분들이 사는 거예요? 어, 강동구에서 넘어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네를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있기는 하지만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에 원래부터 전월세로 살고 있다가 네. 주택이 원래 무주택이셨는데 지금 타이밍에는 이제는 좀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동네가 거점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 자산은 많이 형성을 해 놓으셨는데 실거주 의무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지금 미리 좀 전세를 껴놓고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매수에 동참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닌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올 수도 있고. 네, 완전 지방도 있지만 뭐 경기도권도 있고요. 네. 그러면 확실히 토지 거래가고 여기 풀린 게 효과가 있는 건 맞네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거래를 하려면은 이게 서로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가격이 갑자기 많이 이제 기존 호가보다는 더 상승을 했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불타오르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꼭 이제 필요하시고 지금 이 정도 가격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분들께 이제 어쨌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좌를 요청을 드리면은 이제 계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네.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난리가 난 잠실 리센츠 아파트 임장해봤습니다. 역시 확인해보니까 난리가 났네요. 호가 30억 기본 다 넘었고요. 30억 이상 거래도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호가는 33억까지도 부르는 상황인데 매수자들은 좀 부담을 느끼는 상황.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강동구나 다른 구로 확산이 되느냐, 강남 상구에서 머무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서울시와 국토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우리 집당지성과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김인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이태원입니다. 왠지 예술의 소울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용산 한남의 역사와 한남의 현재 분위기, 앞으로의 그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고! MC님, 그러면은 한남동 일단 왔으니까 한남동이 어떤 곳이었는지 좀 역사부터 좀 알려주세요. 한남동의 이름 딱 보면 답 나오죠. 뭐? 한강과 남산을 끼고 있는 배산 임수의 풍수지리 최고 입지입니다. 원래 용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입지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좀 아픈 역사도 있죠. 병자호란 시절에는 몽골군이 주도했었고요. 임진왜란 때는 일본 왜군,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군,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면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외국 군대들이 자리를 잡은 곳인데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남동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남동도 구역이 있습니다. 한남대로 동쪽은 유엔빌리지, 한남더일 재벌 회장님들이 사는 부자 동네. 한남대로 서쪽은 우리가 지금 볼 한남 뉴타운인데요. 한남 뉴타운은 6.25 전쟁 끝나고 우리 서민들, 피난민들이 거주하면서 저개발 지역, 미개발 지역들로 이제 저소득층들이 사는 곳인데 뉴타운 개발로 이제 천지 개벽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남 더일 같은 최고의 부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에서는요, 한강 뷰를 보려면 북향, 북쪽 조망이 나오는데요. 용산에서는 바로 남향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경사도가 있는데 이 경사도가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왜? 한강 뷰가 계단식으로 기가 막히게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한강 뷰 남향이 나오는 고급 아파트 기대되지 않나요? 그게 한남 뉴타운의 미래 모습입니다. 여기는 한남 3구역입니다. 한남 3구역이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낮고요. 지금 철거 중인데 보이시죠? 막 이게 테이프 붙어져 있고 막 이게 다 무너져가는
쓰레기 같은 건물들이 보이는데 철거 중입니다. 96% 철거가 끝났고요. 아마 조만간에 공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사 들어가면 어떤 아파트가 되냐? DH, 현대건설이 맡았습니다. DH 한남이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3구역은 DH가 맡았고요. 한남은 총 5개의 구역이 제가 있다라고 했죠. 1구역. 1구역이 사실은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이태원역 바로 붙어 있는 곳이 1구역인데 1구역은 최근에 신속통합계획 신청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예전에 구역 취소가 됐어요. 조합원들이 나 재개발하기 싫어 라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너무 좋아서 이태원역 역세권의 상권이 좋잖아요. 상권이 좋다 보니까 굳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 받는 것보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남 더일이라든지 용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우리 재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다시 신속통합계획 신청을 했고요. 2구역도 사업 속도가 이제는 좀 빨라졌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날 것 같은데요. 2구역은 구역은 좀 작은데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이태원역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국적이면서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입지입니다. 남은 게 4구역, 5구역이 남았죠. 4구역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레미안, 삼성물산이 시공 계약을 땄죠. 레미안 글로우 힐즈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4구역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는 조합원 수가 작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4구역은 삼성물산, 레미안이 맡았고요. 남은 5구역은 지금 DL-ENC가 열심히 수주 준비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DL이 될 것 같습니다. 5구역의 장점은요, 규모도 크지만 한강뷰가 가장 잘 나오는 구역이 5구역입니다. 자, 어느 단지가 좋냐고요? 어느 구역이 좋냐고요?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각각의 매력이 뿜뿜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개발이 되면 최고 아파트. 제 생각에는 남양의 한강뷰가 나오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를 뛰어넘거나 적어도 강남 아파트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남동 하면 떠오르는 곳이 더힐 아니면 뭐 나인원 한남 뭐 이런 곳이 떠오르는데 네. 거기에 시세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한남 더힐과 나인원 한남은 사실 시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레미안 원밸리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강남 부자라고 한다면 약간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뭐 전문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표준화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강남이라면 용산에 거주하는 부자들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찐부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한남 더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회사 회장님들, 대단한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남 더힐은 부르는 게 갑이고요. 나인원 한남도 뭐 엄청나죠.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 장윤정 씨가 분양을 받을 때 저한테 이제 상담을 좀 받았던 적이 있는데 무조건 하라고 했거든요. 막 고민하더라고요. 분양가가 비싸서 어떻고 무조건 하라고 했는데 결국 2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가격을 뛰어넘는 것이다. 강남은 여기에 감히 끼지도 못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남 뉴타운도 그러면 더힐이나 나인원 한남만큼의 뭔가 시세가 형성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힐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낮습니다. 쾌적성이 좋기 때문에 찐부자, 재벌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 거고요. 한남 뉴타운은 그 정도의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힐보다는 뭐 살짝 낮을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강남 수준 저는 이상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은 특징이 있어요. 강남은 교통 좋고요, 학군 좋고요, 뭐 공원 있고 생활 인프라가 좋은 뭔가 그런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곳이라면 용산은 교육 환경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뭐 교육 환경, 역세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사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여기는 뭐라 그럴까? 예술과 문화와 제가 좋아하는 낭만, 진짜 뭔가 삶을 즐길 수 있는 필링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용산 한남인 것 같습니다. 한남 뉴타운으로 인해서 한 4만 명의 인구가 여기로 유입된다고 하는데
그 교통이나 뭐 아니면 뭐 지하철 뭐 이런 게 보완될 가능성이 있나요? 보완은 될 겁니다. 우리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기부 체납을 받거든요. 그냥 인허가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나 관리 처분 받을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용적률 얼마 올려줄 테니까 너희는 뭐 할 거야? 학교 부지를 좀 내서 짓든지 도로를 좀 더 짓든지 조합원들한테 최대한 양보를 해서 도로라든지 공원,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게 만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통난은 피할 수가 없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가 더 많이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마 교통난은 좀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다른 구역들도 마찬가지죠. 목동이라든지 여의도가 재건축하게 된다면 아마 교통난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좀 피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철거되기 전까지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비 사업의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사 가! 라고 하면 동시에 이사를 딱 가주면 좋은데 사람 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갈 데가 없는 분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다른 사정이 있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주하는 데만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한남 3구역이 가장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주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철거하기 전까지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거주민들 중에서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비 사업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생기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빈집을 오래 남겨두게 되면 슬럼화도 되고 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뒤에 보이시죠? 그냥 갈 수 없잖아 슈퍼. 제가 몇 년 전에 임장 왔을 때 저기서 음료수도 사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 이사를 나가고 지금 철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한남 뉴타운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이 자리에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또 희망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변할까. 강남과 다른 낭만과 문화가 가진 이 트렌드의 아파트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강남과 다른 또 다른 부천의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평 전용 84가 한 20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70억에도 지금 국평이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결회라고 하는데요. 원베일리 결혼정보협회입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여기서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당지성 집사 김인만입니다. 3월 24일부터 전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지정된 바로 거기 강남의 부천 반포입니다. 반포에서도 최고 부자 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인데요. 오늘 원베일리의 현재 분위기와 과거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까지 생생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베일리 속으로 고! 레미안 원베일리 너무 좋죠. 와, 진짜 나는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오늘 마치 산책 소풍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파트 너무 잘 지었는데 이렇게 멋진 레미안 원베일리가 사실은 고급 아파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자, 반포지구는 우리 영동개발이라고 하죠. 영동대개발이라고 하는데 영동이 어디요? 영등포의 동쪽입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강남은 이름이 없었어요. 63년도에 아마 강남 3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강남이 됐는데 서울이 이제 경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과밀화되죠. 사대문안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 당시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안보 문제도 있었습니다. 북한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냉전 시절에 전쟁이 나면 바로 함락될 수 있는 위험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한강 이남 지금의 강남이죠. 영동 대개발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서울이 강북이었으니까. 그래서 파락군을 강남으로 이전시키고 지하철 2호선을 순환열차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줬죠. 그래서 강남에 이제 강북에 사시는 돈 있는 분들이 이제 강남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강남 개발이 본격 이루어지는데 이 레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 3차 경남 신반포 2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느냐? 한강 뷰, 한강변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부자 동네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쓸세권,
슬세권이 뭐냐면 백화점을 슬리퍼 신고 쉽게 다녀서 백화점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내 집 앞마당 다니듯이 백화점을 다닌다고 해서 슬세권인데, 우리나라 최고 매출을 올리는 강남 신세계 백화점이 바로 옆 슬리퍼 신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교통,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 트리플 역세권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지고 있죠. 학군 너무나 좋습니다.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슬세권, 한강 모든 걸 다 갖춘 곳. 그러니까 부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결혼정보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원결회라고 하는데요. 원베일리 결혼정보협회입니다. 우리 옛날 그 중매 결혼할 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서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원베일리 사러 모든 게 다 끝입니다. 원베일리 사시는 분들끼리 결혼정보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원이 한 350명 정도 되고요. 지금 2커플 정도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옆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곳들도 같이 연합을 해서 결혼정보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요즘 신축 고급 새 아파트의 힘이 파워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또 썰이 있대요. 예전에 뭐 고자촌, 내시촌 이렇게 불린 곳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옛날, 지금은 어때요? 제발 결혼 좀 해주세요. 제발 신생아 좀 낳아주세요 라고 해서 신혼부부들 신생아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늘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요. 1970년대, 77년도에 청약제도가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들 선호 사상 때문에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할 정도로 산하 제한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를 출산을 많이 할수록 특별 공급을 주잖아요. 그 당시로는 반대였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정관 수술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자가 되면 특별 공급권을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가 고자촌,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정관 수술을 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인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죠. 또 모르죠. 나중에 출산율이 또 증가하면 아기 안 놓으면 또 특별 공급을 주는 시대가 올지, 제 살아생전에 그런 시대가 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가 언제 분양했었고 분양가는 얼마였는지. 레미안 원베일리는 2021년 6월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요. 그 당시로는 고분양가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우리 평당이라고 하죠. 5,700만 원 정도. 국평 전용 84가 한 20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한 20억이면 원베일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70억에도 지금 국평이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강뷰가 나오는 52평은 106억에 거래가 돼서 평당 2억 시대를 열었던 곳인데 2021년만 하더라도 야, 평당 5,700도 비싸다고 20억도 비싸다고 난리가 났던 그 아파트가 지금 몇 배가 올랐나요? 한 3배 정도 올라갔는 것 같습니다. 토어제도 지난 5년 동안 되게 반사이익을 받은 곳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이렇게 급상승, 집값이 급상승했던 걸까요? 물론 그 영향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압구정, 뭐 여의도, 목동, 성수, 우리 아배원 목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토지거래가 구역에 묶여 있고요. 장삼, 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전세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했듯이 지방에 계시는 부자들도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단순히 토지거래허가 구역만의 문제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50억, 60억, 70억 되는 아파트를 그냥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똘똘한 한 채입니다. 다주택을 가지게 되면 세금 규제를 많이 받게 되고요. 또 경기가 어렵죠. 저성장의 경기 침체에 지방 소멸까지 맞물리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탈출, 보다 확실한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탈출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 부자들의 선택지가 바로 강남, 압구정, 여의도, 목동 다 포함해서 강남이고요. 원베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지정됐으면 원베일리가 안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필요한 분들은 실거주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원베일리는 샀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워낙 좋은 아파트, 한강변에, 슬세권에, 역세권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모든 걸 다 갖춘 돈 있는 신흥 젊은 리치들은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단순히 토지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장님 생각으로는
얼마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재미로.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할 영역을 뛰어넘어 버린 것 같습니다. 70억이 말이 됩니까? 이게 분양가가 20억이었잖아요. 분양가가 20억인데 지금 70억이면 한 3년 만에 3배가 올랐는데 3년 만에 3배 오르는 게 이거 지금 같은 시대에 말이 되냐? 그 당시로도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랐냐 그러면 아니죠. 강남의 부천 일부 단지들 랜드마크, 레미안, 원밸리 같은 곳들만 오릅니다. 왜? 전국에 있는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상승장이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밸리, 강남, 압구정 이 부자 동네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만 가지는 이 지금 시대적인 특성 때문이지. 그러면 이 특성을 고려한다면 70억이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80억, 90억, 100억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지켜보십시오. 그때 20억 할 때 우리 샀어야지. 근데 20억이 무슨 일이야 라고 저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천장이 없다. 이제 천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부 부촌들은 하늘 높은 줄 올라갈 수 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레미안 원밸리 왔는데 저는 첫 번째 궁금한 게 네. 토지거래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네.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그동안 거래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네. 뭐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거래량이 워낙 적어진 상태에서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거래량이 적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큰 영향은 없다. 네네. 현재까지는 그러면 가격 하락도 영향이 없나요? 오히려 매도인 분들은 가격 상승을 자꾸 말씀하시는 상황이라 예, 오히려 실거래가하고 실제 거래되는 시기하고 좀 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를 가지고 내놓으셨다가 네. 뭐야 한 달 후에 더 비싼 금액에 나왔네? 이렇게 해서 금액을 더 올리시는 케이스가 더 많죠. 집주인들은 그러면 일단 토지거래가구역은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일단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네, 그러면 매수자들 분위기. 매수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일요일 기점으로 바뀌었잖아요. 24일. 예, 네. 월요일부터였는데,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좀 급매물을 줍줍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셨었고, 네. 그 이후에도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는 계세요. 근데 24일 이후는 금매가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제가 이제는. 집주인이면 네, 굳이 맞습니다. 이제 와서 네. 새삼스럽게 네, 네. 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급매물이 나올 상황은 전혀 아니고 네. 매수하시는 분들은 급매물을 찾고 계시니까 거래는 잠깐은 멈출 것 같긴 해요. 네. 최근에 보니까 70억 네.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실거래는 떴잖아요. 네. 이게 한강뷰가 나오는 물건인 거죠? 한강뷰 나오는 물건이죠. 그럼 한강뷰가 안 나오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한강뷰 안 나오는 가장 저가 매물 1층 이런 것들을 보면 한 53억? 1층이 53억이에요? 네, 네, 네. 뷰도 안 나오고 네. 1층이 상대적으로 리버파크 금액 자체가 50억 중후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1층도 그 금액이 갈 수밖에 없어요. 1층이 53억이에요? 네. 와, 그러면 1층 아닌 물건들은 기본 60억. 50억 후반에서 60억 초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뷰가 안 나오면 60억, 뷰 나오면 이제 7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네. 와, 이게 이렇게 올라도 되나? 이게 분양가가 20억 정도 했었잖아요. 일반 분양가. 그러니까 저희도 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손님분들도 네. 상대적으로 70억 보다가 60억대 보면 싸네라고 생각하셨다가 그러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싼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네. 물론 이게 그들만의 리그긴 한데 사장님 보시기에 네, 60억에서 70억을 순식간에 뚫었는데 네, 70억 이상을 뚫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 멀지 않을 것 한강뷰가 같은데요. 나오는 물건은 얼마까지 보세요, 사장님? 평당 2억은 기본 시세로 깔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최고가가 얼마다라기보다 네. 일반 시세가 얼마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반 시세가 얼마다? 네, 지금 같은 분위기면 한 2, 3년 내에 100억 34평에 100억도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죠. 왜냐하면 평당 2억이 빨리 와야 올해 말이나 내년쯤 올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1년 정도 빨리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급량도 이미 다 아시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고, 많이 줄어들고. 예, 정해져 있고 매수하실 분들은 급지 이동을 워낙 선호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반포 지역이 예전보다 상급지로 딱 자리를 잡는 순간 오실 분들은 풍부하죠. 그러면 토지거래가 구역 영향은 제한적이다.
잠시 숨고르기 하지만 네, 결국에는 치고 올라가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도인들이 꿈쩍을 안 하시거든요. 매도인들이 흔들릴 만한 상황, 뭐 예를 들자면 뭐 경제적인 어떤 큰 이벤트,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네.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집주인들이 흔들릴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사실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소유주분들이 연령층이 좀 높으세요. 네, 조합원들이 좀 연령층이 높으시다 보니까 경제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팔 생각을 안 한다는 건 보유세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보유세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게 안 판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할 향후에도 생각은 없다. 어떤 정책이 나와도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정책이 나와도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네. 어차피 이분들이 일단 이제 1주택이시니까 네,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1주택은 혜택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굳이 흔들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네, 지역들 더 맞습니다. 공고화시키는 게 네. 내가 한 채밖에 없는데 팔고 어디 가랴. 맞아요. 나는 대안이 없다라는 네. 현상이 여기서 또 답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강남 최고의 부촌 반포의 최고 아파트 원밸리를 임장했습니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요. 집주인은 크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원밸리 팔고 어디 가랴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매수자들은 좀 저렴한 매물이 있으면 사고 싶어 하는데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래는 잘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힘의 균형이 결국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지 않을까. 70억 신고가가 나온 원밸리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